조용.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올라오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5,800명이 시청 중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6천 돌파했을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했을 때는 한 7, 8천 올라가다가 우리가 좀 잔챙이들이 오니까 좀 내려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여러 동포들, 그리고 여기를 주목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 2,400만 북한 동포들,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기상예보가 서울이 30도인데 굉장히 더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할만합니다. 다음 주에 6.25 71주년이 돌아옵니다. 71년 전에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가 전차를 몰고 남하에서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대한민국의 국군 병력의 3분의 1이 괴멸됐습니다. 아주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가 흔히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사전에 계획이 잘 돼 있어요. 최아무개 육군참모총장도 포섭이 된 것 같고, 당시 국회부의장 김약수도 포섭이 됐고, 그날따라 오후에 전부 사병들 휴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주 문을 잔뜩 열어놓고 대한민국 쳐들어오라고 개문발차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할 일 없이 부산 앞바다에 빠지게 돼버릴 그런 형편이었는데, 딱 한 번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위대한 개인이 얼마만큼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6.25 당시에 이승만 박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되뇌식입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북한의 파괴 공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에 여러분 간첩 잡았다는 보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특히 요새 박아무개가 국가정보원장 되고 난 다음에 간첩 잡았던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간첩 비슷한 사람이 국가정보원에 있으니까 똥줄이 딱딱 맞는데 무슨 간첩이 간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무슨 인형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형극 여러분 아시죠? 위에서 누가 조정을 하면서 밑에서 왔다 갔다 춤추고 하는 사람. 근데 한 번 이 사람이 쓱 옮겨가서 오스트리아를 가더니 오스트리아 국가원수를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전 목사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한참 얘기하면서 북한에 백신을 주겠노라. 거기 또 선언하더라고. 이것도 인형극이야. 문재인의 인형극이 오스트리아 옮겨가서 거기서 인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냥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QM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씨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양반이 남북 통일을 평화적으로 교류해가지고 어떻게 연방제를 부드럽게 해서 통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문재인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그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저렇게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간첩 수준의 첩보원이나 공작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이 나라는요, 더 얘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 재판을 한다는 김명수의 대법원은 아마 대한민국의 70년 역사 중에 최악의 대법원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있는 문아무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보원에 있는 박아무개라는 사람은 빨갱이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아마도 국내 정치 공작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가정보원장 3사람을 문재인은 감옥소에 보냈어요. 이것도 유례없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형편없어요. 아까 우리 박찬종 의원이 말씀하셨죠. 금년에 1,000조가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이거 오래 못할 거니까 곡간 비워서 막 써버리고 가자. 나중에 곡간이 비든 말든 우리 관계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루라도 빨리 내몰아야 하는데 우리가 선거 외로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경찰 여러분들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꼬마 때는 군대를 안 가는 사람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돈 사가지고 적당히 군대 안 가고 무슨 가짜 증명서 하고 있는 사람이 요새 저 강남에서 조국의 부인이나 부부가 하는 거 가짜 증명서 맺는 듯이 가짜 제대증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 웃겨요 웃겨. 제 친구 중에서 헌다는 친구들이 가짜 그걸 가지고 미국까지 가고 가서 박사 받고 오고 그랬어요. 우리같이 순진한 놈들은 4년을 복무했고 훈련 4개월에다가 김신조가 온다고 해서 연장해서 4년 6개월 4년 6개월을 군대 복무했어요. 그래 갔다 오니까 다른 사람은 다 와서 박사 되고 교수 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에 갈까 말까 하고 이렇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늦어. 그래 보니까 그렇게 서둔 사람들이 또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공평합니다. 지금 오늘 현재로 봐서는 방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여부는 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를 접겠다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공작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에 가면 니는 죽는다. 가지 말아라. 가면 죽는다. 왜? 국민의힘이라는 게 여러분 레슬링 프로 있죠. 러셀마니아 이렇게 하고 남녀 막 싸움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어떻게 센 사람이 하나 나오면 어떤 두 놈이 붙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식이에요. 윤석열이가 일단 그 링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싹 붙어가 집중 공격을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사만 하느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양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에 아주 뺏어간 사람들, 경제에 뺏어간 사람들, 유승민이, 하태경이, 뭐 홍준표, 윤희경 이런 사람이 붙어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당신 그것도 몰라? 이러고 하면 약호 죽어요. 약호라는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해서 경선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윤석열 지지가 뜬 인기가 있다고 하나 거기에 있는 대의원들이 그 뜬 인기 가지고 찍습니까? 전부 개파가 있는데 나중에 표하면 2등 3등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총장이 그 가면 닌 죽는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안 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 양반도 압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혹시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전 총장 또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까지 국민의힘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국민혁명당으로 다 와서 100만 당원, 200만 당원을 상대로 떳떳하게 경선을 붙이는 것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찬성하시죠?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나 암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중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판을 바꾸게 되면 국민의힘을 더불어국민당으로 바꿔야 돼. 이 사람들은 국민당 이름을 유지하는 한 지금 현재 이 암흑의 그 젊은이가 대표하고 있는 한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울을 중간 지점으로 해서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전부 돌았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서 국민혁명당의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을 잘 살려서 3월 9일에 우리의 역사적인 승리를 위해서 가진 노력과 음모가 횡행하겠지만은 이것을 정의와 하나님의 영함과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의 지도력으로 끌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강단 있는 결의와 임전무태의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거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이 경찰들에게 하다가 만제기, 이 경찰들에서는 전문적인 경찰도 있을 거고 군사 병력 의무를 필요하기 위해서 의경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우리들의 형제들, 우리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언젠가 세상이 바꿔지면 옷 벗으면 딴소리 합니다. 다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수는 얼마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비전, 유튜브를 보여서 6천 명이 보고 있고, 그 6천 명이 보고 있는 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소수인 것처럼 보이나 전 세계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정의가 우리하고 같이 하게 있고, 역사의 순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곧 승리의 방법이고, 어떻든 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사에 내려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익정당,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용기를 좀 내셔야 합니다. 말만 하고 집에 앉아서 뭐라 떠드는 거 갖고 안 됩니다. 국민혁명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당원에 입당원서 그 자체만으로 문재인 정권의 박혁부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며, 그들이 가슴이 떨려서 감히 하려던 공작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와 입당원서는 총탄보다도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서울 집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창당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내년 3월 9일에 우리가 정말 옛말 하고, 그리고 3월 9일이 지나고 3월 10일에 전국에서 승리와 평화의 만세 소리가 들리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전국의 방방곡곡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 위해서 중단 없이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